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쓰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농구 원샷 노가리입니다. NBA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 고트 대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90년대 낭만과 파워를 이끌던 마이클 조단,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농구계를 평정한 르브론 제임스. 둘이 맞붙으면 누가 왕자에 오를까요? 이 대결의 승자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먼저 시대적 특징과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조단의 전성기는 말 그대로 낭만의 시대, 파워게임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죠. 조단은 체격과 체력에 의존해 외곽슛부터 돌파까지 모든 면에서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단이 벌였던 수많은 난투와 격전 중에 악동들이 즐비했던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도 있었고, 패스 바클리, 칼 말론, 드렉슬러, 패트릭 유인과 같이 조단을 괴롭히던 괴물 같은 중장신 벽과도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에는 최정상 자리를 쟁취했습니다. 반면 르브론이 뛰고 있던 2000년대부터는 3점슛이 급격히 늘어난 하이템포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르브론은 피지컬은 물론 패스까지 겸비한 멀티플레이어고, 혼자서 포스트 플레이와 3점 슈터 역할까지 다 해내면서 팀을 하드캐리하면서 이끌어왔죠. 서로 다른 시대를 대표하지만 두 선수 모두 신계에 있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식 농사는 르브론이 압도했다고 문화적 영향력과 팬문화를 보겠습니다.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앞에는 높이 3.6m의 마이클 조단 동상이 세워져 있죠. 이 동상은 1994년 조단 은퇴식 때 공개가 되었고, 바닥에는 The best there ever was, The best there ever will be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이건 조던이 농구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스몰 마켓이었던 나이키와 손을 잡고 1984년에 선보인 에어조단 운동화는 지금까지 스니커즈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죠. 그리고 1992년 슈퍼볼 광고에서는 조던과 바니버니가 함께 농구를 하던 장면은 1996년 영화 스페이스 잼 제작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조단은 에어조단 브랜드와 각종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2014년에는 NBA 선수 최초로 억망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의미로 남다릅니다. 르브론은 2018년에 고향 아크론에 아이 프로미스 스쿨이라는 공립학교를 세워서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르브론 가족재단은 장학금과 멘토링, 무료급식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1억 달러 넘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르브론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2020년도 NBA 플레이오프에서는 경기 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도 여론은 흥미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팬 설문에서는 조단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NBA 선수대상 설문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로 조단을 꼽는 비율은 45.9%, 르브론은 무려 42.1%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러다가 설마 역전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선수 소개와 초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고교 시절 키가 1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2학년 때 주장들에게 밀려 주전이 되지 못했던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조단에게 이런 것들이 자극제가 되었고, 조단은 수장부르크 레니고교 주니어 팀에서 40점 경기를 여러 차례 기록하면서 맹활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에 갑자기 10cm가 크면서 고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마지막 2시즌 동안 평균 25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맹위를 펼쳤는데, 이 덕분에 코트에서는 물론이고 넘버 23이라는 전설적인 상징도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는 오하이오주 아크론에서 자랐는데, 스탠 빈센트 세인트 메리 팀을 이끌고 2년 연속 주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17세 때는 미국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에 선택받은 자로 등장하면서 일약 전국적인 화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교 시절부터 르브론도 조던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결국 2003년 NBA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에 입단하면서 NBA에서의 전설적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죠. 통계와 주요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챔피언 횟수, 조던은 1991년부터 93년, 그리고 1996년부터 98년 총 6회 3핀만 2번으로 NBA 우승을 차지했죠. 반면 르브론은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총 4차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NBA 정규 시즌 MVP는 조단은 1998년, 그리고 91년, 92년, 96년, 98년 무려 5회 MVP를 수상했죠. 그리고 르브론은 2009년, 2010년, 12년, 13년 이렇게 4회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파이널 MVP는 조던은 우승할 때마다 항상 파이널 MVP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6번의 우승, 6번의 파이널 MVP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죠. 르브론도 4차례 우승 때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했기 때문에 파이널 MVP 4회를 기록하고 있죠. 올스타와 득점왕을 비교해보면 조단은 14회 올스타였고 득점왕만 10회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죠. 르브론은 2025년도 기준으로 21회 올스타에 뽑혔고 득점왕은 2008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통산 기록을 보면 조단은 15시즌 통산
32,292점을 기록했고, 르브론은 NBA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 4만 점 이상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르브론은 2024년도에 카림 압둘자바를 넘어서 역대 득점 1위에 올랐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기록만 보면 조단이 한 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르브론도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다방면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꾸준히 과시하고 있죠. 야, 누가 뭐래도 조단은 조단이. 파이널과 명장면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파이널 무대에서의 활약도 조단과 르브론은 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단은 6전 6승이라는 무결점 기록을 세웠고 6번 출전한 파이널에서 그때마다 파이널 MVP를 독식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1997년 고열감기 상태에서도 37득점을 넣으면서 우승을 이끌었고 1998년 유타 재즈와의 6차전 마지막 영화와 같은 결정적인 터트리기도 했죠. 르브론은 통산 10번의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4번의 우승, 4회 파이널 MVP와 6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골든스테이트와의 파이널 7차전에서 결정적인 체이스다운 블록과 함께 3대1 열세를 뒤집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마이애미와의 파이널에서 젊은 팀을 이끌다가 패배하기도 했고 조단처럼 무조건적인 승리보다는 실패한 경험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르브론 역시 플레이오프 첫 해였던 2007년 동부지구 준결승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커리어 첫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주목받기도 했고 2012년도 정규 시즌 경기에서는 피스톤즈를 상대로 48득점을 올리는 등 수많은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단과 르브론 둘 다 말로 언급하기도 힘든 수많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이클 조단은 믿기 힘든 버저비터를 수없이 만들어낸 최고의 클러치 능력, 그리고 9차례 올 디펜시브 팀과 올해 수비수까지 수상했던 수비의 기재, 그리고 경기를 장악하는 승부욕과 집중력이 르브론 제임스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르브론 제임스는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어시스트에서도 최상위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플레이어, 2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큰 부상 없이 정상급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체력과 내구성, 가드, 포워드, 센터까지 상황에 따라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조단보다 우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미 세부 통계와 영향력 면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고 봐야죠. 하지만 마이클 조단은 6번의 무패 우승의 전설적인 장면들, 그리고 농구 대중화에 기여한 독보적인 문화적 유산까지 갖추고 있죠. 결론적으로 넘었다 안 넘었다 결론 내리기보다는 조단과 르브론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농구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평은 조단의 커리어와 영향력은 르브론도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레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농구 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고 진정으로 멋지고 존경받아야 할 아이콘임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단은 농구를 종교로 만들었고 르브론은 농구를 시스템으로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우트는 누구인가요? 끝나지 않은 고우트의 논쟁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구의 꿈을 쏜다. 농구원 샷!